요즘 따라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주 까먹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셨다면 그건 놓치면 안 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망증이라 부르는 이 변화가 사실은 치매의 첫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에 걸쳐 조용히 뇌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생활 속 습관과 식사, 그리고 간단한 운동만 잘 실천해도 치매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뚝 끊겨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은 그 전에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여러 번 겪고 계셨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무심코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치매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 하는 질문을 넘어서 지금 당장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습관 8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각각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단순히 뇌에 좋은 영양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내 기억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억력 훈련법의 진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전보다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자꾸 끊긴다고 느끼셨다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지금 부모님이 걱정되거나 나 스스로가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치매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분들, 가족 걱정 덜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은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자주 쓰면 더 활발해지고 안 쓰면 금방 퇴화하는 근육처럼 말이죠. 그래서 치매 예방의 첫 번째 열쇠는 매일 조금씩 뇌를 움직이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럼 뇌를 자극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사소한 변화도 큰 효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길로 돌아가기,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손으로 직접 써가며 목록을 만들기, 혹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기. 이런 단순한 활동이 뇌의 여러 부위를 골고루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을 쓰는 활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글씨를 손으로 쓰는 행위는 단순히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뇌와 손 사이의 복잡한 연결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이에요. 하루에 단 5줄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적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조합하는 놀이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퍼즐 맞추기, 숫자 세기, 간단한 계산, 그리고 가끔은 낱말 맞추기나 퀴즈 풀기처럼 약간의 도전이 필요한 활동도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머리를 쓰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손으로 짧은 일기를 쓰고 하루에 한 번씩 낯선 길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억이 또렷할 줄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닌데 일상 속 소소한 변화만으로 인지력이 놀라울 정도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을 재미있게 해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다든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이야기를 조리 있게 풀어내려면 기억력, 상상력, 표현력이 모두 함께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고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하루 10분 짧더라도 매일 반복하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곧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뇌만큼이나 사회적 관계도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혼자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누는 대화가 뇌를 훨씬 더 깊이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왜 치매를 늦추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뇌를 자극하는 활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단지 기억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치매를 부르는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는 점점 자극을 덜 받게 되고 그만큼 기능도 빠르게 떨어지게 되죠. 특히 은퇴 이후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부터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뇌는 말을 할 기회도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사회적 고립은 곧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누군가를 만나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는 것, 버스 타고 내릴 때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도 훌륭한 사회적 자극이에요. 이런 아주 짧은 대화가 우리 뇌에선 상호작용으로 인식돼 뇌회로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주 일정한 요일에 친구와 통화 약속을 정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로 그 주에 있었던 일, 건강 이야기, 최근 본 뉴스 등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의 연결 속에서 생각이 명확해지고 감정도 정돈되기 마련이거든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이나 교회, 노인회관 같은 곳에서 다양한 모임도 많이 열립니다. 특히 기억력 게임, 노래 부르기, 손으로 만드는 공예활동 같은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뇌를 여러 방식으로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 후 1년 가까이 거의 외출을 안 하셨어요. 말수도 줄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죠.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노래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 저하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생각도 잘 안 나던 게 사람들하고 웃고 나면 훨씬 머리가 맑아져요 하시더군요. 사회적 교류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용기, 내 일상을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함, 이게 바로 치매를 멀리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건 수면입니다. 잘 자는 것이 왜 기억력과 뇌 건강에 중요한지, 그리고 낮잠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잠을 자야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깨어있는 동안 받은 수많은 정보는 자는 동안 정리되고 분류되죠.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받은 편지를 잠잘 때 파일에 정리해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파일 정리가 엉망이 되어서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뇌가 깊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났더니 머리가 맑아졌다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반대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더니 종일 머리가 멍하다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뇌가 충분히 쉬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깊은 잠, 즉 렘수면이 줄어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미 저장된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깊은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일정해지면 뇌는 저절로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해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처럼 강한 빛을 피하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더우면 자주 깨고 너무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여름철에는 24도 전후, 겨울철에는 20도 전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습관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잠도 내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잘 자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사이가 적당하고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를 넘기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되어 수면의 전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짧은 낮잠은 뇌의 피로를 씻어주고 집중력도 회복시켜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서 기억력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런데 수면 일기를 쓰며 자기 전에 조명 줄이고 10분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두세 달 만에 아침마다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 수치도 좋아졌고요. 잘 자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건 잠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래 자도 자주 깨고 얕게 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6시간만 자더라도 깊고 편안하게 자면 뇌는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어요. 하루 중 자는 시간이 내 뇌의 건강을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가 치매를 부추기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과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뇌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높다고 밝혀진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쉽게 말해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올리브기름 등을 중심으로 한 식사 방식입니다. 고기나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은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식단은 원래 심장병 예방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엔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의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상추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함께 섞어서 먹는다면 그건 이미 뇌에 좋은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뇌세포 사이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만 드셔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생김새도 뇌처럼 생겼죠? 그만큼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견과류에는 기억력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어요. 과일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색깔이 짙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에 좋은 과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하루에 소량씩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튀김류, 달고 짠 음식은 뇌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해서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흰 빵, 햄, 소시지, 라면, 케이크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물론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주 12회 이하로 줄이기만 해도 뇌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한 끼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을 두유에 바나나 1개, 삶은 달걀 1알, 그리고 견과류 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점심엔 현미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23가지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평소에 단 음식과 밀가루를 좋아하셨는데 혈압과 기억력 저하 문제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2달쯤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단 게 당기지도 않고 머리가 훨씬 또렷해요. 라고 하셨어요. 식사는 결국 내 몸을 만드는 재료니까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뇌에 좋은 식사까지 챙기셨다면 그 다음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걷기, 손 운동, 리듬 활동처럼 뇌에 직접 자극을 주는 운동,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몸 운동이 어떻게 기억력까지 살려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뇌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있어서 운동은 약만큼이나 강력한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BDNF라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성분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연결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을 할 때마다 뇌 안에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길은 더 튼튼하게 보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여도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듬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거나 손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과 발을 동시에 쓰는 활동은 양쪽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 전체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실버댄스나 라인댄스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손 운동입니다. 바느질, 뜨개질, 색칠하기, 퍼즐 맞추기, 심지어는 작은 공 던지기 같은 활동도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손은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을 자주 쓰면 그만큼 뇌도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특히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는 연습은 뇌의 균형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서 머리가 멍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2030분 정도 지나면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운동으로 인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분은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 20분, 저녁에 라디오 틀고 간단한 체조 10분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석 달쯤 지나고 나선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 술술 나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실제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운동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는 것, 손주와 캐치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뇌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인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과 뇌는 별개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망치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불안, 분노, 우울 같은 감정이 반복되면 뇌 안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숨쉬기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아침이나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뇌도 편안해지고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뇌혈관을 망가뜨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간단한 자가 체크입니다. 예전보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잡고 잊는 일이 늘었다면 메모 습관을 들이시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도 예방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하루 30분 걷기. 뇌에 혈류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글쓰기나 손 활동. 일기 쓰기, 퍼즐 맞추기, 손으로 뭐라도 만드는 일이 뇌를 자극합니다. 셋째, 식단 바꾸기. 등푸른 생선, 채소, 견과류 중심의 식사는 뇌를 맑게 해줍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 골라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먼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옵니다. 꾸준히 하면 기억력도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나이 들어도 정신 또렷하게 살고 싶다는 건 누구에게나 소중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5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내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혼자 보기 아깝다 싶은 분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2배, 치매 걱정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해두시면 다음에도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 꼭 필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